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선회계 2급 기출문제 90회 2강으로서 실무 1번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는 검정문구네요. 우리 회사가 거래처로 불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문구류를 사고 팔았단 말은 상품을 사고 팔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은 검정문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이런 제시 조건이 나와 있는가 하면 우편번호가 입력이 되려면 반드시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 따라서는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주소를 입력할 때는 문제지에 나온 주소만 입력을 그대로 손으로 타자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꼭 우편번호 찾기에서 찾으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이 없다면은 반드시 우편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 것은 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 대표의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요. 우리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이니까 대표 사장님이 되겠죠.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으로 사용하게 되고 법인기업 대표의 개인적인 지출은 가지급금입니다. 전산회계 1급 이상부터는 법인기업입니다.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기업이라고. 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네요. 자, 실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실무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큰 문제 1번, 2번, 3번 18점치는 기초정보관리와 그리고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모든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가 3번 문제를 큰 문제 3번 문제를 풀이할 때는 메뉴는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여기에 보시면 회사 등록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특히 개업연월일을 입력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같네요. 개업연월일과 아래쪽에 있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인데요. 이게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항상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 이 날짜가 기준이며 개업연월일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누락되지 않게끔 확인하시고, 요건 아니죠.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언뜻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사업자 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즉 틀렸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문제지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과 이 번호가 맞으면 붉게 나온다 하더라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틀렸을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회계 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꾸는 경우가 없죠. 여기까지 제가 볼 때 회계 연도를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씩 우리 회사가 검정문구 맞죠? 그리고 이게 몇 회 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 3, 4년 전에 이거 바꾸는 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개인이죠. 이렇게 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인 여기 보니까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는 사용료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것이 법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을 개인으로 바꾸는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개인이니까. 나머지 사업자 등록번호 제가 미리 찾아두었습니다. 621 아이고. 자, 621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01 13 463 이렇게 다시 621 01 13463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죠. 입력이 되면 여러분들은 꼭 확인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해요. 다음입니다. 주소가 틀렸죠? 부산광역시 검정구 이렇게 돼 있네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고쳐주시면 돼요. 보고 입력할게요. 부산광역시 검정구 수림로 50번 길 103 물론 여기다가 구서동 이렇게 입력해버리면 됩니다. 구서동 똑같이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타 없이. 그리고 종목이 문구 및 자파네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업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목이 있습니다. 문구 및 자파였죠. 예, 맞네요. 문구 및 자파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의할 점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관할세무서죠. 자, 여기입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꾸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요거 세무서 검정 지금은 맞으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업 연월일 있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실무 화면을 보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명과 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표자 이름 확인하셔야 되고 주민번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 사업장 주소 이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택 주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가 중요하지 자택 주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업태와 종목 필요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거 나온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17번 개업 연월일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동코드 이런 것도 입력되는 경우 본 적이 없고요. 21번 관할 사업장 세무서장 세무서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1번은 아니죠. 2번 4번 5번 그리고 6번 8번 9번 그리고 17번 21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회차가 이렇단 말입니다. 한 두서너 번만 잘 익혀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 끝나고 나면 ESC로 빠져놓으면 되고요. 저장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ESC로 빠져나오시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ESC.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검정문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이 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인데요. 메뉴부터 한번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큰 문제 2번이니까 이쪽에 있겠죠. 전기본 재무 상태표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씩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금액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500만원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대손 충당금 있죠?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을 경우는 항상 왼쪽에 있는 돈이 맞아요. 참고로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는 지금 외상 매출금이 2,500만원이 있는데요. 외상 매출금 대일대를 대비해서 적립해둔 대손 충당금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장부가액이 되겠죠. 2,500만원 받을 거 있는데 이 200만원 대손 충당금은,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차감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2,500에서 200만원을 빼면 2,300만원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 아무튼 여기서 전기본 재무 상태표에서 돈이 이렇게 한 개가 나올 때는 이게 정답이고, 두 개가 나올 때는 항상 왼쪽에 있는 돈이 맞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차량 운반구가 2,000만원이 있는데요. 2,000만원짜리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 즉 가치가 800만원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량 운반구에서 차감적인 항목입니다. 2,000만원에서 800만원 뺐더니 장부가액은 얼마? 1,200만원이다. 즉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끔 문제에 장부가액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 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지 장부가액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하나씩 비교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미리 조금 해두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렇게 미리 좀 확인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지와 실기 화면을 보면서 차분히 하시면 됩니다. 자, 당좌예금이네요. 여기에 당좌예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1,300만원. 13 뿔뿔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3 플러스 키는 여러분들 키보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키가 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누르면 0이 3개가 붙습니다. 뿔뿔 엔터. 이렇게 하시면 쉽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하나 고쳐주셨고, 두 번째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네요. 800만원. 차량 운반구를 찾습니다. 차량 운반구 아래쪽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8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 8뿔뿔 엔터. 자, 그리고 오른쪽에 단기 차입금이 있네요.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자, 여기에 단기라고 치면 됩니다. 단기 엔터. 자, 나타나죠? 단기 차입금 260번 코드번호입니다. 확인. 금액은 15 뿔뿔. 자, 다 수정을 했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꼭 내가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디에 보시는가 하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대차 차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와 있으면 틀린 겁니다. 지금처럼 대차 차익이 없을 경우에 이상이 없구나 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으로서 마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은 전기본 재무 상태표를 고치고요. 가끔 가다가 전기본 손익 계산서를 고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전기본 손익 계산서는, 자, 고치라는 대로 조금 전에처럼 다 고치시면 됩니다. 다 고치시면 되고요. 고치고 나서 어디를 확인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기 순이익이 여러분들 받으신 문제지와 같으면 정확하게 고쳐진 것이고요. 이 단기 순이익이 다르면 틀렸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된다. 이것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기본 손익 계산서를 고치실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상품 매출 원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죠. 자, 이 금액을 바꾸고 싶으시면 자 여기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기분 재무 상태표나 정기분 손익 계산서를 고치는 것은 찾아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기분 손익 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아무리 입력을 하려고 해도 고치고 싶어도 이거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 고치는 방법은 어디에서 고쳐야 되는가 하면 여기입니다. 정기분 재무 상태표 있죠. 재무 상태표에서 상품의 가격을 바꾸어주면 자동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보시면 상품이라고 있죠. 이 상품의 금액을 지금 900만원 되어 있네요.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바꾸어주면 정기분 손익 계산서에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 신경 써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2번도 넘어가겠습니다. 3번 신규 거래처인 에디노퍼와 주와 태양금속 주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예, 그리고 단 사업장 소재지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직접 입력할 것. 자, 이런 조건들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래처 등록해라 그러네요. 자, 이게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나온 대로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래쪽에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 번호가 나와 있네요. 03094. 03094. 자, 여기에 보시면 거래처도 세 가지가 있죠. 일반 거래처가 있고요. 금융기관, 은행이 있고요. 신용카드, 카드사가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 지금은 일반 거래처죠. 금융기관은 무슨 은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0309 03이죠. 03094 그리고 03094 자, 그대로 하고요. 에디노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 자, 그리고 메인 매출 이거는 나와 있죠. 여기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래처 유형 매입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입 선택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네요.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208-81-14446 1이죠. 208-81-14446 이해되었고요. 대표자 이름 김정은. 업태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업태 종목 나와 있죠. 업태는 도소매 종목 문구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소 우편번호 생략해도 된다니까 경기도 생략해도 된다는데 굳이 입력할 이유는 없죠.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 1로 116 그리고 괄호 열고 성포동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요. 입력했죠? 요거 입력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했고 거래처 입력했고요.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입력했고 업태 종목 문제없이 입력이 끝이 났네요. 자, 다 되었고요. 자, 나온 대로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되고요. 태양금속은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시험 칠 때는 안 되겠죠.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 요것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태양금속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입력하실 수 있으리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금정문구는 올해 사용하는 소모품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한다. 830번 소모품비 계정 과목에 다음과 같은 재료를 등록하시오. 지금은 코드 번호가 나와 있네요. 찾는 방법이 이렇게 코드 번호가 나왔을 때는 빠져나오고요. 코드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재료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눌러주시고, 자, 지금은 이렇게 친절하게 코드 번호를 알려주셨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하얀 부분 코드 번호 어디라도 좋습니다. 이 줄 어디에다가 커서를 멈춰 주시고요. 다음 83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830 하면 아래쪽에 보니까 소모품비 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찾아가시고요. 만약에 가끔 가다가 이 코드 번호가 없이 소모품비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F, 파인드의 약자죠. 컨트롤 키 누르고 F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이런 창이 찾을 내용 나타나죠. 이때 소모품비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500, 600, 700은 안 씁니다. 800번대만 시작이 800번대로 시작하는 것만 써요. 그럼 다음 찾기 830번 소모품비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음이 확인되죠. 이렇게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왜? 코드 번호가 계정 과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찾았고, 다음 무슨 적용입니까? 현금 적용이에요. 4번입니다. 자, 적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금 적용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대체 적용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임을 알 수 있고요. 몇 번에 4번입니다. 여기서 4번하고 엔터. 그리고 나온 글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기 사용, 소모자재, 구입비, 지급, 오타는 없어야 됩니다. 항상 입력하고 나시면 요거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좀 표현이 좀 그렇고요. 아무튼 회계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입력이 끝나고 나면 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소홀하게 하시면 내가 가채점 할 때는 뭐 98점이었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했더니 82점이더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채점 했을 때는 분명히 76점이었는데 실제로 우리 합격자 발표할 때 보니까 66점으로 불합격했더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입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오타가 있었다든지 잘못 입력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문제는 확인하지 않은 문제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름으로써 기초정보관리는 마치고요. 우리 전산회계 2급시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붕괴조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붕괴 문제 8개와 수정하는 문제 10문제, 이것이 전산회계 2급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7월 13일 업무용 오토바이의 주유비를 신용카드, BC카드로 결제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였다. 자, 신용카드가 나왔네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가 문제에 놓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후불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든 결제를 받았단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용카드가 놓으면 반드시 BC카드네요. 이 카드사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왜? 돈을 안 주고 안 받았기 때문에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 종류 BC카드 나와 있었고요. 거래일시 7월 13일 오전 9시네요. 시간은 필요 없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 총금액은 2만원입니다. 사실 이게 오토바이 주유비니까 부가세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토탈 2만원입니다. 가맹점 S1 에너지. 그러니까 자, 돈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BC카드한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S1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면 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S1 주유소에서는 BC카드사에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서 BC카드사는 누구한테? 주유소한테 돈을 주게 됩니다. 나는 언제 결제일에 BC카드사에 돈을 주게 되겠죠. 이런 구조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카드가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거래처는 S1이 됩니다. S1에서 기름을 넣고 돈은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된다?
BC카드사한테 주는 겁니다. S1 이 에너지는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BC카드사한테 받기 때문에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거래 내용은 업무용 오토바이에 주유하고 주유비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업무용 오토바이 주유비 2만원 BC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는 차량 운반구입니다. 알아주십시오. 오토바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차량 운반구입니다. 두 번째, 차량 운반구의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오토바이는 차량 운반구고요. 그 차량 운반구의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지금은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세 번째, 문제의 카드사가 나오면 거의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업무용 오토바이 주유비 2만원, 이것을 무엇이라더라?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차량 유지비 2만원. 자,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는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재고자산, 즉 상품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됩니다. 물론 돈은 2만원이죠. 다음, 차변, 대변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산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은 자산이 없네요. 자산이 없으니까 자, 비용이 발생됐죠. 차량 유지비, 이렇게 빗자로 끝나는 계정 과목들은 다들 비용입니다. 그런데 빗자로 끝나더라도 비용이 아닌 계정 과목이 딱 하나 있죠. 개발비.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 그거 빼고는 빗자로 끝나는 것은 딱 다 비용. 우리 거래 판료소 아시죠? 비용은 어느 변에 적힌다? 차변.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대변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미지급금은 무조건 대변에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의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차변의 요소가 나오면 대변의 요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미지급금도 차변에 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은 대변에 적으면 되고요. 그래서 차변, 대변 자리 잡을 때는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두 개는 반대편에 적으시면 돼요. 다음입니다. 물론 이거 미지급금이 왜 대변입니까?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죠. 그래서 대변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러니까 이 차량 유지비 비용이 발생되었네. 그래서 차변, 나머지 한 개는 대변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죠. 자, 이 미지급금은 카드사에 줘야 됩니다. 조금 무슨 주유소 있었죠? 주유소에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카드사에 줘야 되는데요. 이 카드사는 무슨 카드사였습니까? BC카드였죠. 그래서 BC카드 반드시 이렇게 카드사가 나오면 이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7월 13일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죠. 일반 전표 입력 07월 13일. 월과 일은 항상 두 자리로 입력하세요. 0713. 차변입니다. 3번. 자, 이것은 차변, 대변은 순서를 거꾸로 적어도 돼요. 저는 차변부터 쳤는데요. 대변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4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미지급금, 미지급금. 거래처는 BC죠. BC카드 확인하시고 금액은 20불. 그리고 차변 3번. 차량 유지비죠. 차량 엔터. 자, 우리가 차량 했더니 많이 나타납니다. 차량 유지비가. 이 중에 5, 6, 700번 때는 안 쓴다 그랬습니다. 822번 선택해 주시고 확인. 금액은 엔터 2만원.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차변부터 적든지 대변부터 적든지 대변, 차변 섞어서 쓰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겁니다. 미지급금에는 반드시 이 BC카드 코드 번호가 이렇게 있어줘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고요. 차량 유지비에 보니까 BC카드로 걸려있네요.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코드 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게 좀 찜찜하시면 차량 유지비에 거래처가 걸려있는 거, 이게 상관은 없는데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찜찜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실 때는 찍어주시고 스페이스 키 있죠? 한번 눌러주시고 엔터 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입력이 끝나는 것은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 여기까지 입력이 되었죠. 커서가 반드시 요 밑에 있을 때 이 문제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더 빠져나오시면 해당 라인은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커서는 해당 라인을 벗어나셔야지 아래쪽에 똑 이렇게 떨어져야지만 입력이 끝났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력했던 거 확인합니다. 7월 13일 날짜 맞고요. 대변 253번 미지급금 거래처 걸려있고요. 차변 822번 차량 유지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금액도 2만원씩 예 문제없네요. 이렇게 확인까지 하고 나셔서 이 문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4-2번 문제입니다. 8월 12일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자, 이렇게 업무에 사용할 목적의 토지는 토지가 되고요. 투자의 목적이었더라면 이 토지는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투자 부동산, 투자의 목적일 때는 토지 건물이 투자 부동산이 되고요. 이렇게 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가 됩니다. 2천만원에 준선 상사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토지 취득 시 취득세 92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토지 구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2천만원을 구입하여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취득세 92만원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를 3개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 취득 원가입니다. 무엇을 구입하면서 소요된 비용과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 비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인데요. 이게 800번대가 아니라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984번 영업 외 비용입니다. 반드시 900번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800번대 선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 비용까지 잘 하셨는데요.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선택하게 되면 틀린 거로 채점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취득세와 등록세는 우리가 세자로 끝나면 다 세금과 공과인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수표 처리입니다. 수표 처리는 내당남현입니다. 내당남현.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했죠.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내가 발행한 수표니까 이것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당좌 예금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토지가 얼마짜리입니까? 2천만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취득세, 등록세 요거 합쳤죠? 얼마? 2,092만원. 그래서 토지 2,092만원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2천만원은 당좌 수표, 내가 발행한 수표니까 당좌예금 2천만원. 그리고 현금 92만원 지급하였죠. 현금 92만원. 이렇게 찾았습니다. 계정 과목과 돈을 찾고요. 다음 이렇게 계정 과목이 3개 이상이면 돈이 같게끔 팀을 짜야 됩니다. 2,092만원, 2,092만원 팀을 짜고요. 무엇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자리 잡는 게 좋을까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건물, 토지 이런 순으로 찾으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대변. 물론 저는 자산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따지는 것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들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생각을 합니다. 들어왔단 말은 자산이 증가되었고 나갔단 말은 자산이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자, 물론 이것을 거래 판례소에 적용시켜서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이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이고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방법 좋습니다.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아주 능숙하다면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나갔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온 것은 차변, 나간 것은 대변. 물론 외상, 매입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건물, 비품, 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을 때는 빗자로 끝나면 차변, 왜? 비로 끝나면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익으로 끝나면 대변, 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거래의 판례토를 적용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빠르고 정확하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들어온 것은 차변, 나간 것은 대변, 들어왔다 나갔다는 무엇으로 따진다? 다시 한 번 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토지, 건물, 상품,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없을 때는 비로 끝나는 것은 차변, 이익으로 끝나는 것은 대변 했을 때 1000만 개를 가져오십시오. 단 한 개라도 틀린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고, 그런데 물론 이게 좋다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개할 때 차변 대변이 전산회계 2급에 엄시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자리를 바꾸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고요. 물론 전산회계 1급 치시는 분들도 차변 대변 자리 바꾸어서 틀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8월 12일이네요. 0812 월과 일은 항상 두 자리로 입력하십시오. 다음 차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3번 토지 201번이죠. 토지 얼마? 금액 정확하게 20,920불. 다음 대변 4번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얼마? 2천만원 20불. 그 다음에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92만원.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입력이 끝날 때 저는 항상 커서가 여기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날짜부터 8월 12일, 차변 201번 토지, 대변 당좌예금, 대변 현금, 그리고 금액 2,092만원, 2,092만원. 예,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토지 201번, 당좌예금 102번, 현금 103번, 이 코드들 있죠? 코드들은, 물론 처음에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현금 치시면 됩니다.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별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나타납니다. 엔터 하시면 나타나는데요. 자주 쓰는 계정 과목들의 코드 정도는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빠르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들이라 그럴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드를 치는데요. 좀 프로들은 이것들 코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물론 저도 이 코드 번호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자주 쓰는 것만 왜 반복적으로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입력을 해보다 보면 됩니다. 익히시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아마 계정 과목이 한 10개, 12개 정도만 익혀두시더라도 입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9월 11일 사업주가 가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 그러니까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이 되며 인출금이 되겠죠. 컴퓨터를 국민카드 100만원에 구입하였다. 카드가 나왔네요. 돈 안 줬단 말입니다. 국민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 100만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볼게요. 포인트. 자,
개인기업의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입니다. 전산회계 2급에만 그래요. 그리고 법인기업의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은 가지급금입니다. 전산회계 2급 이상이 아니죠. 1급 이상이 되겠네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세무 1급에는 법인기업입니다. 지금은 인출금. 문제 카드사가 나오면 거의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인출금을 무엇으로? 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은 인출금 100만원, 그리고 돈을 안 줬죠?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지급금 아니면 외상 매입급이 되는데요. 인출금은 재고자산, 즉 상품과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왔다 나갔다가 없어요. 즉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건물, 비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로 안 돼요. 피로 끝나는 게 있든가 이거로 끝나는 게 있는가 봤더니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거래의 판료서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증가되죠. 왜? 100만원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 회사 부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부채 자리는 대변입니다. 증가되려면 미지급금을 어느 변에 걸어야 된다? 대변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은 당연히 인출금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무슨 카드한테 줘야 됩니까? 국민카드사에 줘야 됩니다. 국민카드 거래처 걸어주시고.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9월 11일이네요. 0911 차변 3번 인출 엔터. 인출금 금액은 얼마? 1뿔뿔. 다음 대변 4번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네요. 국민카드 100만원. 자, 확인하러 갑니다. 9월 11일 차변 338 인출금 대변 미지급금 거래처 걸려있고요. 금액은 대변 차변 각각 100만원씩. 예, 문제가 없네요.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방금 이겁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사업주 개인적인 목적은 인출금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4번 10월 1일 검정문구는 소유한 창고를 주민철산업에 임대하기로 하고, 자, 임대하기로 했단 말은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됩니다.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주민철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다. 단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일인 7월 1일에 현금으로 이미 받았으며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자, 이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네요.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읽어보고. 보증금은 1000만원이네요. 참고로 임대란 말은 내가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빌려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죠. 계약금을 얼마? 100만원 받았네요. 받았고 중도금은 없고, 그리고 잔금이 900만원은 2020년 10월 1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지금 이 잔금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차임 80만원, 금 80만원은 매월 20일 후불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차임은 달세입니다. 달세는 우리가 건물을 빌려줬으니까 매달 달세 받겠죠. 그거는 매월 20일 날 후불로 10월 20일 날 처음 받겠네요. 80만원씩 받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임대보증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있죠? 100만원. 차감한 잔액 900만원을 당좌 수표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문제의 거래일 이외의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해당 일자의 일반 전표를 조회한 후에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7월 1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0701 봤더니 입금 현금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차변이 현금 하나만 딸랑 있을 때 이렇게 입금하겠단 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대변만 나와 있습니다.
선수금, 계약금을 받았죠. 민철 산업에게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현금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고요. 뭐 100만원 받았습니다. 자, 요거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100만원을 차감한 잔액 900만원을 당좌 수표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수표 처리입니다. 내당 남현, 앞에서도 나왔죠. 내가 발행한 당좌 예금은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이고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입니다. 자, 지금 당좌 수표로 받았는데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발행했겠습니까? 남이 발행했겠습니까? 남, 왜? 내가 건물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 내가 내한테 발행할 수가 없죠. 민철산업이 내한테 발행해야 되겠죠. 남이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으로 된다? 현금이 됩니다. 자, 따라서 계정 과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받았네요. 7월 1일 날 조회했죠. 뭐? 선수금이었습니다. 100만원. 그리고 900만원은 뭘로 받았다? 당좌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뭐? 현금. 다음, 이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 크게 문제없죠. 자, 다음, 이렇게 계정과목이 3개면 돈이 맞게끔 팀을 짜야 됩니다. 왜? 대차, 평균의 원리죠.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 돈이 틀리면 이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틀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다음, 이 중에서 차변, 대변 자리를 잡는데요.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현금 좋아합니다. 현금.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들어왔겠습니까? 900만원이 나갔겠습니까? 들어왔죠?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변이 됩니다. 그리고 선수금은 왜 차변해졌습니까? 같은 팀은 항상 같은 변에 적혀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대변에 적어주면 됩니다. 왜 대변입니까? 반대팀이니까. 이래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게 차변과 대변이 구분됩니다. 물론 이게 회계학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고요. 선수금이란 부채가 감소되고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세 개나 다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현금 좋다 그랬잖아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건물, 차량운반구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로 따지면 너무너무 쉽게 대부분의 분기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차변과 대변이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죠? 민철, 선수금 걸어줘야 되고요. 임대보증금도 민철 걸어줘야 됩니다.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채권, 채무, 즉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는 계정 과목들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반대계정, 바드럼, 직업금, 선수금, 선거금, 미수금, 미직업금, 장기, 단기 대여금, 장기, 단기 차입금,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들은 문제에서 거래처를 걸지 마시오 이런 말만 없다면 무조건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는 그런 계정 과목들입니다. 이거 거래처 전산회계 2급에서 만약에 다 맞았는데 이거 민철이를 걸지 않았다, 1개 걸지 않았다 이러면 1점 감점입니다. 2개 걸지 않았다, 다 맞았는데 이거 2개 거래처 안 걸었다, 2점 감점입니다. 물론 전산회계 1급 이상부터는 0점 처리됩니다. 그랬죠? 회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꼭 걸어주시고. 자, 10월 1일이네요. 10월 01일 차변 선수금이네요. 259번인가? 예, 맞네요. 민철. 금액은 얼마? 1뿔뿔. 또 차변 3번 현금이죠. 현금. 얼마? 9뿔뿔. 대변 4번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나와 있네요. 민철. 그래서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1000만원. 자, 입력이 끝났으니까 확인입니다. 10월 1일 차변 선수금 거래처 걸려 있고요. 차변 현금 맞고요. 대변 임대보증금 민철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1000만원씩 입력된 거에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니까 크게 입력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